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이덕의 땅끝 분석해보고 학습활동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땅끝 나희덕.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이 시는 희망과 절망, 꿈과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또 인생의 미묘한 부분, 모순적이지만 다른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순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 모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이 시를 통해 삶의 진실의 한 조각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죠.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1년은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인데요. 고운 노을은 어린 시절의 꿈,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네를 타고 높이 오르는 행위는 노을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고, 즉 이상에 가닿으려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꾸는 꿈들은 대부분 백일몽이에요.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과학자가 되겠다든지. 어른들이 계속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억지로 하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재벌 3세랑 결혼하겠다든지 건물주가 되겠다든지 그런 건 100% 꿈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살기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꿈은 저주예요.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 삶이 지옥이 됩니다. 꿈이 없는 게 편해요. 꿈이 생기면 현실이 막 밀려 들어와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는 댄스 공연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자기 현실이니까요. 보면서 오만 생각이 들죠. 나는 쟤보다 팔다리가 짧은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가난한데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더 어릴 때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늦은 건 아닐까? 늘 이런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꿈이 없는 우리는 너무나 재밌게 공연을 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저주인 거예요. 그래도 꿈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꿈은 현실을 가리는 백일몽이에요. 건물주가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꿈들. 지금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일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꿈 아니지. 그냥 지금의 현실을 가리는 망상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지하게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 발짝씩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비할 바가 못 돼요. 어디 가서 그런 걸 꿈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튼 화자는 유년 시절 어떤 꿈을 꿨었나 봐요. 그런데 끝내 그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혔대요. 꿈이 좌절된 거겠죠? 본인이 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일 수도 있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둠에게 잡아먹히고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요. 이건 어떤 걸 형상화한 것이었죠? 그렇죠. 꿈이 좌절된 모습. 그때의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었죠.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서글픔일 수도 있겠어요. 꿈을 포기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나는 그걸 해야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걸 시인은 그냇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상징어 하나만 보고 가죠.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요. 의성어는 멍멍, 꽥꽥처럼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태어는 뒤뚱뒤뚱, 헐헐처럼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삐걱삐걱은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연입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나비를 쫓듯 꿈을 꿨던 거예요. 순수했던 거죠. 땅끝은 꿈,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간 거겠죠. 그 다음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여기서 땅끝은 어떤 곳이에요?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뒷걸음질 쳤던 곳이에요. 파도는 꿈을 갖게 되면서 겪는 오만 시련들을 뜻하고, 그래서 땅끝은 절망과 좌절의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땅끝은 또 이상과 꿈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댄서가 꾸민 친구에게 오디션장이 땅끝이거든요. 이 친구에게 오디션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일단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런데 막상 올라와 보니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심사위원들이 너 재능 없어 이러는 거예요. 시련과 절망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희망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했었죠? 희망했기 때문에, 꿈꿨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라고. 오디션장에 간절히 올라섰기 때문에 절망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나온 사람에게는 절망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만이, 정말 진심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절망인 겁니다. 아무튼 화자는 땅끝에 올라섰지만 파도에 뒷걸음질 쳤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요. 꿈이 너무나 무섭고 무겁거든요. 내가 감당하기에. 그래서 꿈을 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 댄서 말고 댄스 학원 강사를 할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더 줄이기도 하죠. 취미로만 할까? 더 최악은 뭔 줄 아세요? 내 자식은 꼭 댄서를 시켜야지? 너무 비겁한 거죠? 꿈을 갖는다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주에 걸린 거거든요. 너무나 그 저주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비겁해집니다. 타협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꿈 근처를 맴돌게 돼 있어요. 댄서를 포기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댄서라는 꿈을 겉돌며 살 거예요. 50, 60대서 댄스 학원 다시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협했어요.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접고 취미로만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간절했고 진심이었거든요. 좀 씁쓸해요. 내가 계속 밀어붙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일 비겁해요. 이 변명이. 살기 위해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차라리 그냥 내가 비겁해서 꿈을 포기했어 라고 말합시다. 본인이 비겁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엔 덜 비겁하게 살아요. 뼈저리게 비겁함을 직시했을 때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뒷걸음질 쳤던 화자가 갑자기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위태로움 속 아름다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희망과 절망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절망을 경험한다고 했었죠? 똑같아요. 바닥까지 절망해야 희망을 발견해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대부분 위에서 허우적대다가 죽거든요. 살려면 차라리 푹 들어가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바닥을 탕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절망한 사람만이 희망을 발견해요. 시험 점수가 정말 바닥이야. 물론 절망스럽죠.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요, 계속 그럴까요? 정말 바닥을 치면요, 묘한 편안함이 찾아와요. 마음이 진짜 갑자기 편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왜요?
바닥을 쳤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공부한 사람들은 절망도 안 해요. 나머지 시험 다 100점 맞으면 평균 몇이지?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마라탕이나 먹으러 갈까? 이런다니깐요. 바닥까지 절망해야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까지 절망할 수 있으려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끝이라는 곳은 절망적이면서 희망적인 곳이다. 늘 젖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바다를 보려면 땅끝까지 와야 하죠. 하지만 땅끝은 늘 파도가 치는 곳이에요. 늘 젖어 있죠. 하지만 그곳에 와야만 또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땅끝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화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땅끝에 서겠다. 오디션 무대에 지원하겠다는 의미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긍정적인 태도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꿈을 향해 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또 시련에 절망해 본 사람이 또 한 번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꿈이라는 게 생긴다면 물러서지 않고 꿈을 견디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활동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따로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정리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 딩동댕 유치원이 아니라 딩동쌤과 국어 이야기 흥미롭고 유익한 국어 이야기 이것도 국어 이야기 어쩌면 국어 이야기 어쨌든 국어 이야기 딩동쌤과 함께하는